55세 공장장, 퇴직 후 월 120만 원으로 생존 가능? 충격적인 은퇴 현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고 벌써 내 나이가 55세라니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아침에 출근해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이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니 정작 내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 매달 받는 돈이 120만 원 정도라면 과연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불안감이 훅 밀려올 겁니다. 사실 요즘 세상의 노후라고 하면 흔히들 멋진 여행, 풍족한 여유, 혹은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적은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자산가들이나 노후가 편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55세를 전후로 한 은퇴 직전 혹은 직후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실제로 월 120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상황을 버텨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도 작은 도움이 되겠지요. 1. 55세 공장장 김상호 씨의 이야기. 1. 은퇴의 문턱에 서다. 김상호 가명씨는 5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해왔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서를 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정년도 남았는데 왜 나야? 라는 억울함이 가장 컸다고 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도 보상금이나 조금 더 받지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퇴직을 결정합니다. 이 생각보다 빠듯한 월 120만 원. 퇴직 후에 돌이켜보니 그동안 꾸준히 적금도 들고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막상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는 월급이 들어왔으니 고민이 적었을지 몰라도 이제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 매달 120만 원 정도로 모든 걸 충당하려니 불안감이 고개를 든 거죠. 전세 집에 살던 터라 월세 부담은 없지만 공과금, 식비, 교통비, 아프면 병원비 생각지 못한 돈이 훅훅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은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되면 도대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3. 허리띠 졸라매기와 심리적 부담. 어쩔 수 없이 김상호 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지출 항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넘겼던 매달 핸드폰 요금이며 식비, 전기가스 비용까지 죄다 따져서 최저로 낮췄죠. 적은 돈으로 생활하려다 보니 다이어트하는 느낌이 아니라 생존 모드에 돌입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30년이나 일했고 월급도 곰꼴곰꼴 챙겨 받았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초라해졌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부정적인 감정만 쌓이니 김상호 씨는 더욱 마음을 다잡고 본인의 기술을 살려서 소일거리라도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2. 58세 마트 계산원 윤정희 씨의 이야기. 1.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마트 계산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윤정희 가명 씨는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근속기간도 길어 퇴직금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몸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서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결국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죠. 누구나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그래도 하던 일이 있으니 정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윤정희 씨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관두게 되자 허탈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이 매달 120만 원으로 살림 꾸려가기. 마음의 준비 없이 떠밀리듯 은퇴하다 보니 윤정희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모아둔 돈으로 작게라도 가게를 해볼까 했지만 초기 자본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장사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남편 퇴직연금과 본인이 모아둔 적금, 그리고 작은 보험금 등을 합쳐서 매달 120만 원 꼴로 생활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빡빡하다고 해요.
매달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식비와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주가 생겨 혹시 선물이라도 사줘야 할 일 있으면 그 달에는 다른 지출을 확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참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외로움. 윤정희 씨는 주변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들 비슷하게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아직 일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 유독 힘든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은근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함께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았고 빚 없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자주 되뇌곤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고 서로 토닥일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듯해요. 3. 60세 배달 아르바이트 박종석 씨의 이야기. 일 적성에 맞지 않는 재취업. 박종석 가명 씨는 60세가 되자마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성실히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직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죠. 나이가 60이 넘으면 일반적인 사무직 재취업은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지인의 소개로 물류센터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한 달 수입과 고정 지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수입이 120만 원 정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늙어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해요. 그러나 월세나 의료비, 그리고 부인의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항상 적자가 날까봐 전전긍긍하죠. 주중에 조금이라도 쉬면 돈을 더 벌 기회를 놓치는 거라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결국 주말에도 무리해서 배달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또 다시 위협받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박종석 씨는 과거에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월급에서 충당해 주면서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엔 역할이 바뀌니 가족과 소통하는 법도 익숙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게 되었다고요. 이럴 때마다 가족들이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돈 벌고 있으니라고 말해주면 고맙기는 한데 그 말을 들을수록 내가 더 이상 가족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답니다. 4. 월 120만 원 은퇴 생활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세 분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월 12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긴 하네라고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빠듯한 삶이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 오늘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은데 저렴한 식재료를 찾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듭니다. 1. 현실적인 지출 점검.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직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한 달에 어느 정도가 나가나? 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쪼개서 매일 매주 사용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해보면 내가 커피 값으로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절약 생활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적정선에서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소득 보완책 고민하기. 월 120만 원으로 생활이 빠듯하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해요. 꼭 전업으로 재취업할 필요는 없고 작은 부업이나 재능 기부 형태로 보수를 받는 식일 수도 있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능성 있는 일자리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은퇴 후에는 체력과 건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적절히 내 역량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이상적입니다. 3. 감정적 심리적 안정 우선.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사실 내 마음속 불안과 좌절감일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밖에 안 되나 하는 자책이 들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이럴수록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복지 제도나 지원책도 찾아보고 함께할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5. 작은 희망 찾기. 사람들은 누구나 은퇴하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막상 퇴직 후에는 딱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에 부닥치곤 합니다. 그때부터 허겁지겁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은퇴를 한 분들도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출 항목 점검, 작은 일거리 찾기, 적절한 인간관계 유지 등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큰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노후를 꿈꾸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최선의 안정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매달 12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바가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삶의 만족도란 얼마의 돈을 쓰느냐 보다는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더 큰 비중이 있답니다.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재능을 살려 조금이나마 추가 수입을 얻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해나간다면 월 120만 원 은퇴 생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렇듯 55세 공장장, 퇴직 후 월 120만 원으로 생존 가능, 충격적인 은퇴 현실. 이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리긴 해도 그 안에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삶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퇴직을 눈앞에 둔 사람뿐 아니라 아직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충격이란 단어 때문에 마냥 암울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시간만큼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은퇴 준비란 돈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몸이 아플지 모르는 노년에 대비해 건강을 챙기는 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종합적인 과제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온갖 난관을 헤쳐왔잖아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간다면 월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이상의 금액이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언젠가 찾아올 혹은 이미 닥쳐온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막한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얻고 동시에 나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일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이 두렵거나 낯설다면 첫 걸음부터 차근차근 오늘 당장 작은 계획이라도 하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매달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좀 안심해도 되겠죠? 이 말,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실하게 30년 이상 납부한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가 드디어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그 돈들이 이제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이죠. 그런데 막상 수령액을 받아본 사람들,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세라도 내면 끝이야. 나는 30년 부었는데 동생은 10년도 안 냈는데 큰 차이도 없다던데.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30년 납부자들이 실제 받는 수령액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삶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30년 꼬박꼬박 부었는데 월 89만 원? 서울에 사는 63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며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고 퇴직 후엔 최소 15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예상 수령액은 월 89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은 거죠? 김 씨는 당장 치과 치료비가 부담돼 틀니도 미루고 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과 가입 기간 두 가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김 씨는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았기에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례 30년 중간중간 공백이 만든 월 74만 원. 경북에 사는 박모 씨 60일은 교사 남편을 내조하며 파트타임 일과 개인 사업을 병행했고 30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출산과 육아, 폐업 등의 사유로 중간중간 공백이 생겼고 일부는 임의 가입 형태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수령 예상액은 월 74만 원입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하지만 나도 내 힘으로 준비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참 허탈하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길다고 높은 연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었는지 공백은 없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38만 원. 부산에 사는 조모 씨 64는 자영업자로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깨달은 건 5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를 열심히 부었고 납부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수령액은 월 38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받을 거면 그냥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도 되지만 뒤늦게 가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과연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입니다.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그보다는 높지만 대다수는 90만 11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대비법.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보완하라.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IRP로 전환해 꾸준히 운용하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주택연금 등도 활용해야 합니다. 소비습관 점검 및 최소비용 구조 마련.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화하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일자리나 취미 기반 부업이 중요합니다. 농촌 체험활동, 유튜브, 공예, 소규모 장터 판매 등 소득의 폭은 작아도 자존감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며 소소한 소득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려는 태도입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 금액.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충격적인 수령액. 1. 서론 국민연금 30년 시대, 기대와 현실의 간극.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는 자신이 그동안 납부해온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3만 원 수준, 전체 평균은 약 62만 원입니다. 이는 1인 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가족 부양이 필요한 경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를 짚고 장기 가입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그 보완 전략을 전문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구조에 의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대 40년, 월평균 소득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약 553만 원. 즉 오래 가입할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 중 상당수가 소득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며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소득 신고가 불규칙하여 수령액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며 수명 동안 지급되므로 종신연금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엔 단독 수단으로는 부족한 안전망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현실. 사례 대기업 생산직 30년 가입 월 수령액 약 89만 원. 서울 거주 김모 씨 63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퇴직 후 확인한 연금 수령액은 월 89만 원. 그는 150만 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분석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아 수령액이 제한됨. 사례 여성 자영업자 임의 가입 포함 30년 월 수령액 약 74만 원. 경북의 박모 씨 61는 육아와 개인 사업으로 중단과 재가입을 반복했지만 30년 이상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와 소득신고 부족으로 수령액은 월 74만 원에 그쳤습니다. 분석 연속성 부족, 불완전한 소득신고가 주요 원인.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수령액 약 38만 원. 부산의 조모 씨 64는 5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여 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38만 원 수준.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할 걸 그랬다는 후회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분석 국민연금은 장기 누적이 핵심이며 단기 납부로는 효과 제한. 4. 왜 30년 납부해도 부족한가? 소득의 수준이 낮으면 수령액도 낮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았던 가입자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간 공백기와 비연속적 납부. 특히 자영업자나 여성 가입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가입 유예나 임의 가입 형태의 간헐적인 납부가 연금 총액을 크게 줄입니다. 후발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 4050대 이후 가입할 경우 총 누적 납부액 자체가 적어 종신지급이라는 장점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5. 국민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노후 생계 보장이 아닌 최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3단계 전략.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병행. 국민연금은 3층 연금 구조 중 1층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즉 2층과 3층 구조를 통해 연금 수입원을 다층화해야 실질적인 은퇴생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고정지출 구조의 슬림화. 수입이 부족하다면 지출 구조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주거비 자가와 또는 임대비 절감, 의료비 건강 습관, 실손보험 활용, 교통비 이동 최소화 등 비용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소득 창출 기회 설계. 노년에도 가능한 소규모 소득 활동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재능 기반 부업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지역형 일자리 자체 지원 사업 또는 자산 기반 소득 임대, 주택연금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실질 생계비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은퇴 준비의 기본 재료일 뿐 완성된 요리는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소득원, 어떤 지출 구조, 어떤 삶의 방식을 더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65세,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은퇴.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 여행, 취미생활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제목 속 공무원처럼 평생 성실히 일하며 연금만 믿고 달려왔던 이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없으면 그 새로운 시작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뀐다. 이 글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후 삶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공감과 실용적인 조언을 담아 이야기하려 한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본문 은퇴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1. 은퇴의 현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이걸로 충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물가 상승,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은 연금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 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이 좀 더 나은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의료비나 자녀 지원 같은 변수가 생기면 금세 쪼들린다. 게다가 은퇴 후 삶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중요하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위기는 은퇴자들에게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준다. 2. 은퇴 준비 3가지 핵심 요소.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돈, 건강, 관계라는 3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1. 재정연금 외에 플랜 B를 세워라.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뿐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투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은퇴 후 지출 패턴을 미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쓸 돈,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을 대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한다. 이 건강 지금부터 몸을 챙겨라.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400만 원. 하지만 건강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같은 습관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즐길 수 있다. 3. 관계와 목적,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라.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은퇴 후 뭘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나 취미를 미리 찾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실제 사례 은퇴 후 삶의 빛과 그림자. 사례 1. 연금만 믿었던 김 선생님의 후회.
김 선생님 67세, 가명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준비했다. 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아내의 말에 다른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은퇴 후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왔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병원비가 급등했고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김 선생님은 젊었을 때 투자나 부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다며 후회한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으니 은퇴 후 삶은 점점 더 팍팍해졌다. 그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교훈 연금은 안전망일 뿐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은퇴 전부터 소규모 투자나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사례 이 건강을 잃고 꿈을 접은 박 사장. 박 사장 70세, 가명은 은퇴 전 자영업자였다. 젊을 때부터 은퇴하면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며 열심히 저축했다. 하지만 60대 초반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여행은커녕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젊었을 때 술, 담배, 스트레스를 너무 방치했다며 한숨을 쉰다. 돈은 있지만 건강이 없으니 꿈꿔왔던 노후는 그림의 떡이 됐다. 박 사장은 요즘 지역 복지관에서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는 50대라도 건강 챙기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교훈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몸을 관리해야 한다. 사례 3 새로운 시작을 찾은 이 할머니. 이 할머니 68세, 가명은 은퇴 전 공무원이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했지만 직장을 떠나니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찾아왔다. 내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겪었다.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할머니는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까지 시작했다. 그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큰 기쁨이라며 웃는다. 이 할머니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책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다. 교훈 은퇴 후 삶에는 목적과 연결이 필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4.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5가지. 위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래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조언이다.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 개인연금, ETF, 배당주 같은 투자, 상품을 공부하고 소액이라도 시작해보라. 재무상담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관리 루틴 만들기 주 3회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채소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자. 정기 건강검진도 필수다. 취미와 봉사활동 탐색,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취미나 지역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가족과 솔직한 대화 배우자, 자녀와 은퇴 후 계획을 공유하고 재정이나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논의하라. 마음가짐 다지기 은퇴는 새로운 기회다. 내가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은 목표를 세워보라. 5. 은퇴 후 삶 어떻게 꾸려갈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돈, 건강,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소한 취미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정원 가꾸기, 요리, 사진, 글쓰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큰 힘이 된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결론.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제목 속 공무원처럼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김 선생님, 박 사장, 이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았듯 재정, 건강, 관계는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지금 30대든 50대든 60대든 은퇴를 준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자. 매달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거나 주 3회 30분 걷기를 실천하거나 지역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의 노후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한 발짝 내디뎌 보자. 50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 은퇴해도 괜찮을까? 평생을 직장에서 바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동안은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던 노후 준비가 갑자기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개인 책임의 시대로 받아들여왔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거나 자녀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쓰고 노후의 빈곤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앞에 멘붕이 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다르고 우리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 5060대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어떤 시스템과 마인드셋으로 노후를 버텨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은퇴 대비 핵심 키워드 준비는 50대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생 100년 시대를 대비해 50대부터 은퇴 설계 교육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스쿨, 은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업,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서는 단순한 재무 설계뿐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퇴직 이후 수입 지출 분석, 연금 수령 시기 및 구조 이해, 제2의 직업 찾기, 가족 관계 재정립,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 계획,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 한국처럼 퇴직금 받아서 빚 갚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자라는 단순 플랜이 아닙니다. 일본은 은퇴 후 3040년을 새로운 생의 이막으로 보고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라는 인식. 일본 중장년층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이 수입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퇴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지역 사회 참여, 취미를 통한 활동적 삶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사이트인 실버인재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65세 이상도 가벼운 노동, 경비, 아이 돌봄, 텃밭 관리, 행정 보조 등으로 수익도 얻고 삶의 활력도 유지하게 돕죠. 한국은 아직도 나이 들면 집에서 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은퇴 이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일본식 은퇴 준비. 사례 1. 55세에 라이프 플랜 스쿨 입학한 사토시. 사토시 가명, 전직 은행원은 55세에 은퇴를 5년 앞두고 회사에서 권유한 은퇴 설계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 자신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면 수령액이 연간 40만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수령 시기를 3년 늦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2직업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라는 파트타임을 선택해 주 3일만 일하면서 월 7만엔의 부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토시. 사례 이퇴직 후 카페 창업한 부부. 도쿄 외곽의 한 소도시. 미나미 부부는 퇴직 후 3년간 준비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작은 디저트를 만들며 인근 주민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금과 소득을 합쳐 월 25만엔 정도의 생활비로 충분히 자족 가능한 삶을 살고 있죠. 이들은 은퇴 10년 전부터 지역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해왔고, 퇴직금 일부를 안전하게 투자해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죠. 미나미 부부. 사례 3. 실버인재센터 통해 재취업한 68세 남성.
오사카에 사는 마스모토 씨는 65세에 퇴직한 뒤 3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체력도 떨어지자 실버 인재센터를 찾아가 지역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2시간, 월 15일 근무하면서 5만엔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아이들과 인사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큰 활력이 됐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었으면 아마 병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마스모토 씨. 4. 한국도 배워야 할 일본의 은퇴 문화. 일본이 특별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도 장기 불황, 연금 고갈 우려,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마인드와 시스템에 있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 고령자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플랫폼.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라는 인식. 한국도 이제는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냐 보다 내가 70세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은퇴를 공부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노후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50대, 60대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은퇴 설계를 막연함에서 구체적 플랜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30년이 불안이 아닌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세요. 일본 5060대는 이렇게 은퇴 준비합니다. 한국과 충격적 차이.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일본식 은퇴 대비 시스템 분석. 1. 서론 일본과 한국 은퇴 준비의 구조적 차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은퇴 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대응은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사회 대응 종합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의 은퇴 준비를 사회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이 강하고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를 넘어섰으며 한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 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지와 자산 기반 확보는 사회적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은퇴 준비 시스템과 사회적 기반. 1. 라이프 플랜 교육의 제도화. 일본 기업과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은퇴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세미나 또는 은퇴 스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의 구조와 수령 전략, 은퇴 후 지출 구조 시뮬레이션, 세제 혜택 및 저축 전략, 건강보험 개요보험 제도 이해, 제2의 커리어 설계 및 경력 전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이는 단순한 재무관리 교육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질 관리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생애설계 과정입니다.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실버 인재센터 고령자 일자리 제공 플랫폼. 1985년 일본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실버 인재센터 실버 휴먼 리소시즈 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약 1300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보조,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공원 및 시설관리, 원예 가정관리, 경비 및 안내. 이 시스템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유지,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70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실버 인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기업연금 퇴직금 제도의 유연성. 일본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업연금 DB형, DC형, 개인형 연금 IDCO, 퇴직금 제도 등 다양한 은퇴 자산 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IDCO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0대 이상의 가입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IDC 5개인형 확정기여 연금 세액 공제 혜택 연금소득 세율 적용 기업연금 DCD 비용 안정적 자산 축적 기반 퇴직금 중간 정산 유연성 은퇴 전 창업 이직에 활용 가능 3. 일본식 은퇴 전략의 사회적 성과 일본 내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보면 이러한 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 감소 70세 이후 경제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음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6,569세 노동 참여율이 2023년 기준 약 49% 고령자 우울증 비율 감소 사회적 역할 유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 자산의 조기 소진 방지 공적사적 연금 분산 구조로 유연한 자산 관리 가능 4. 한국과의 비교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은퇴 준비에 있어 지나치게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전교육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취약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평균 58만 원 수준으로 노후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은퇴 설계 교육은 사실상 전무. 고령자 일자리는 대부분 고된 육체 노동 중심. 제2의 직업 설계 지원 인프라 부재. 공적 사적 연금 비중 불균형 사적 연금 활성화 부족. 한국은 아직도 퇴직금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구체적 은퇴 시뮬레이션이나 생애 설계 교육이 부족합니다. 5. 전문가 재현 한국이 배워야 할 일본의 4가지 은퇴 교육의 체계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장년 생애 설계 교육을 제도화해야 함.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실버 인재센터와 유사한 지역 기반 시스템이 필요함.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세제 지원 확대 IDCO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필요 생애 임학 설계의 사회적 인식 확산 은퇴는 소멸이 아닌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맺은 말 일본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축적을 넘어 노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 전략입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를 앞두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적 은퇴 지원 체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책, 기업, 개인 모두가 은퇴 이후 30년을 함께 설계하는 문화를 만들 때 고령사회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